네,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가 2주를 쉬었었죠, 그죠?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이 저 근로자의 날 휴장이었었죠. 그렇죠. 네. 휴장이고 뭐 그 전주에 나왔다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자 그동안 시장이 좀 뭐 2주 전에 출연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 뭐 조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이 22평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선 62평선이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요 좁은 박스 20선, 60선 사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주가가 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주가가 못 올라주고 좀 하락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22평선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되고요. 또 뭐 내일 보합권이라고 하더라도 목요일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거 하락 전환은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위로 올라갈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좀 있는 시장입니다. 뭐냐면 자 지금 뭐 가장 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미국이 부채 한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해결은 될 겁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뭐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자 뭐 이거는 저 정안되면 수정헌법 14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의회 동의 없이 뭐 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자 그거를 만약에 발동하게 되면 의회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될 거예요. 공화당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할 거고요. 또 뭐 방법은 또 있답니다. 뭐 이게 부채 한도에 동전 이런 건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뭐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뭐 이거는 거의 뭐 편법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내일이죠. 지금 공화당 저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둘이 회담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쉽게 해결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해라. 너네 정부에서 쓰는 지출 줄여라. 이런 부분이고요.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그냥 부채 한도만 늘려라.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을 공화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내년 대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 쓰는 거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들 뭐 IRA 법안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도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협상을 하더라도 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예요. 앨런 장관이 얘기한 거는 6월 초죠. 부채 한도가 6월 초 정도면 소진이 될 것이다. 지금 재무부에 있는 현금을 갖고 쓰고 있는데요. 세금이 덜 거쳐서 이거를 당초에는 8월 달 정도 그쯤으로 예상됐었는데 앞당겨진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시간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도 다음 주 말에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도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22평선이 좀 꺾여 내려오면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실적이 딱 호전되거나 아니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디로든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좁은 박스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걸 한번 저는 부탁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의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그게 해당되는 종목이 9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
그다음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 선물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도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9개 종목이 패턴을 잘 보시면요.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긴 기간, 한 1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차트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 주식을 모르게 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9개 종목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주가가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이거는 주가가 조작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기본적 분석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공부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이 차트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 좀 주식 투자하시면서 선물 옵션이 뭔지를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뭔지도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종목 진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저부터 한번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분은 제네시스라는 분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네요. TSE 37,900원에 비중 20% 매수하신 분이고 목표가를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한번 제가 TSE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보니까 매수 가격이 37,900원이면 뭐 오늘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37,850원이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반도체하고요 OLED 장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연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주식에 대한 경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의 경력이 없고서는 이런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이분께서는 주식에 대한 식견이라 할까요? 그런 게 높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중을 보니까 20%인데 이거는요 최단으로 가져가는 전략. 지금은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그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면 월봉상 60일 입병선 즉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장장 7개월 동안 월봉상 60일 입병선을 깨지 않고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얼마까지 최대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월봉상 2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요. 대략 54,000원 가까이 돼요. 이거 최대한으로 가져가면 54,000원까지 상승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보는 연말 정도까지 한번 보는 전략이고요.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뭐 54,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45,000원 정도. 이게 여러분들 여기가 3월달, 4월달이니까 4월달에 고점이 45,850원이니까 단기로는 45,000원. 좀 여유있게 가져가신다면은 뭐 54,000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만약에 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제가 추가 매수도 하면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20% 정도 되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하반기 주도주입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주도주예요. 왜 하반기 주도주냐면 아마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6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2분기에 하면 영업이익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이 더 나쁩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한 6월 말 정도가 저는 저점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TSA는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SPG를 한번 봐드릴까요? 노사신 TV님이 올려주셨네요. 29,420원에 10%
비중 더 담아도 될까요? 재무제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재무제표 봐야죠.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SPG는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감속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속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SPG가 우리나라 국내 감속기 시장의 50%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감속기 하면 SPG예요. 뭐 공작 기계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 SPG가 이렇게 좀 오래 들어서 굉장히 강한 탄력들 나오고 있는 거는 로봇용 감속기. 요거는 되게 조그매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감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로봇 관련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딱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22,000원 할 때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SPG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원 아래 있을 때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이 로봇 시장 쪽이 굉장히 커져갈 거예요. 우리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저 1인 1로봇 시대 이런 게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 쪽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를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 거래를 지금 했잖아요. 언제든지 살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은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봇용 감속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어려운 거를 해냈어요. 이 SPG가 뭐 거기서 가장 선두에서 있다. 물론 뭐 SBB 테크놀로지도 있지만요. 그거는 적자 기업이라서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보기가 조금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SPG는 상당히 하는 일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자, 3,500억에서 4,100억. 작년에는 4,4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요게 예상치는 안 나옵니다. 예상치는 안 나오는데 뭐 올해도 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익 역시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자, 재무제표 봐달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자, 요거 좀 더 자세하게 놓고 봐야 되겠지만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 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일단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자산이란 건 내가 지금 1년 안에 현금이 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분명히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부채 비율이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재작년에 90% 가까이 됐었는데 떨어져요. 떨어진다라는 거는 계속 기업의 내실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111억에 유보율 1,800% 정도 되면 뭐 한 2천억 정도 회사에서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워낙 좀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거나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22평선 자체도 지금 아래로 이렇게 꺾여져 버렸죠. 그리고 아래서는 62평선이 좀 받치고 있는데 지금 이 62평선 근처까지는 언제든지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현재 뭐 29,000원대 매수하셨으면 그건 매수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간다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이 62평선을 찍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LG 화학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LG 화학의 매수 가격이 74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추가 매수 60일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LG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먼저 보지 마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LG화학의 현재 시가총액이 51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예요. 그런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2%를 가지고 있으니까 130조 곱하기 0.82 하면은 대략 한 10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거의 100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한번 움직이려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좀 팔면 돼요. 지금 82%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나 한 5% 정도나 또는 15% 정도 팔게 되면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LG에너지솔루션의 지주회사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래 지주회사는 보통 할인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분을 팔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LG에너지 지분을 한번 10%만 팔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죠. 이 현금은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금이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LG화학은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여러분 양극재도 생산하잖아요. 바이오 사업도 하잖아요. 화학 사업도 하잖아요. 농업 사업도 하죠. 그죠? 이 기업은요,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모든 산업을 다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들 정유나 화학이 다 바닥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 LG화학 주가는 매수죠, 매수. 이 종목은 그 대신에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고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이건요. 최소한 1년 이상, 2년, 3년 정도. 저는 앞으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니까 향후 1년, 2년, 3년 가져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이런 기업은 마음을 독하게 잡수시고 가져갈 종목이다. 단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로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께서 60일 이평선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 있잖아요. 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요. 이 종목이 70만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LG화학은 지급이 72만 6천 원인데 70만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려오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내일 정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 한 72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72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현재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만약에 단기로 보시려면은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단기로 보시려면은 얼마까지? 여기까지 83만 원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을 연말이나 길게 놓고 본다면 저는 사상 신고가 얼마냐면요. 이게가 10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5만 원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적어도 있잖아요. 10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100만 원 저는 언제까지 보냐? 저는 연말 정도면 저는 100만 원은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2만 원 정도 오면 72만 원 정도 오면은 이게서 얼마 정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 LG화학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LG화학뿐만 아니고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다음은 포스코 푸챔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요.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세가 터졌잖아요. 한번 대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로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LG화학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70만 원 정도, 72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진전기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좀 쫓아가신 거죠. 자, 이 원전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좀 많이 떠서 시작했죠. 자, 근데 아마 뭐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매매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오늘은 울진에다가 지금 소형원전 SMR 뭐 시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원전 관련주들 다 떠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 원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까지는 이 원전 관련해 갖고 좀 해결이 됐을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뭐 저쪽에 그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세 지속성은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랐을 때 쫓아가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자, 뭐 이 오르지 않았을 때 밑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슬슬 이렇게 걷어들였다가 그랬다가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대 음선이 발생되면서 지금 뭐 22평선까지 잠깐 아침에 돌파했다가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여기서 돌려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쫓아가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을 때는 피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전저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6,700원 근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내일 아침에 그렇게 많이 빠져서 나오지 않으면요. 일단 정리했다가 6,700원 정도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상황 봐서 뭐 좀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온다라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뭐 많이 빠져서 나온다라면 일단은 조금 전저점에 지지를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보합 근처나 뭐 좀 그 근처에서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그 코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인데 땅하늘님이 코엔텍 7,967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더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코엔텍이라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기업이 울산에 있는 기업이죠. 울산이 여러분들 공업지가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 코엔텍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는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이 코엔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이게 나와 있는 코엔텍의 지분을 9.8% 지분을 가졌었다니까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 지분을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울산 지역의 폐기물 업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탄탄한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한 400억에서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코엔텍이 2019년도 284억 영업이익, 2020년도에 310억, 2021년도에
366억, 지난해 484억에 꾸준하게 이렇게 영업이 나오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원래는 이 기업의 단독 기업인 지금 이 기업을 누가 인수했습니까? E&I 홀딩스가 지금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이 종목이 사실은 단독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타 기업이 인수함으로 해서 이 주가가 오히려 더 못 간 거죠. 근데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그죠? 여름 다가오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폐기물 업체가 주가 한번 뜰 거예요. 이게 보통 여름에 강한 섹터입니다. 이 폐기물 업체가. 이 종목은요, 지금 7,967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10% 더 매수하세요. 추가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가 이 종목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냐면 기간으로 말하면 한 7월 말 정도 또는 뭐 8월 말 정도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이 종목은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앞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워낙 싼 주식입니다.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3,600억이잖아요.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484억이니까 PR이 10배도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재무제표 보면은 부채 볼까요? 부채가 보세요. 단기 차체가 없고 단기 차익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아기 피부네. 제가 그런 말 아기 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합니다. 기업 자체가 너무나 깨끗한 기업이에요. 실적 좋고 기업 깨끗하고 그죠? 이게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진정한 투자가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이게 진정한 투자거든 이 종목이. 자 추가 매수 지금 자리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한 9,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7월 말이나 8월 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버버 반도체를 봐드릴까요? 자, 공부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 경기 영향 덜 받고 실적도 안정적이라 매수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11,326원에 15% 매수하셨네요. 기다리면 수익이 가능할지 목표가 진단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기다리시면 수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는 MCU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MCU 칩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어떤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칩이에요. 근데 뭐 어떤 전자제품 내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버브 반도체가 차량용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영업을 많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자제품, 우리 전자제품 집에 있는 전자제품에 이 MCU 칩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탁기부터 시작해 갖고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하여튼 싹 다 이거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향후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물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뭐 한 10년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물인터넷이 뭐 전 사물이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이렇게 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기가 가장 좋은 게 가정입니다. 집에서 뭐 청소기 하고 뭐 공기 정화기 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따로, LG전자 따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스마트홈 생태계가 잘 구축이 안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CU 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차량용 MCU도 지금 개발은 완료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일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310조 투자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팹리스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 이 어버반도체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1776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58억이 났습니다. 그 전년에 176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뛰면 프리미엄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지금 벌써 비율을 15% 정도를 채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되면요. 10%만 됐어도 제가 뭐 매수한 것만큼 더 매수해서 한 20% 채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채우기는 15%면 15% 더 채우면 30%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많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뭐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전에 저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 있죠. 12,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돌파가 된다라면 14,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뭐 목표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이페스 54,300원에 5%. 이분은, 척후뱅을 보내봤습니다. 이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54,300원에 5%를 이제 쉽게 말하면 발을 담가봤다 이 말이죠. 발을 담가놨는데 아마 상을 보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 같는데, 이게 나와 있는 테이페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있잖아요. 식품 포장용 랩이에요. 또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자소재 테이프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전자소재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요 기업은 보니까 제가 한번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볼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탄탄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 제가 재무제표를 항상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매출액이 거의가 1,200억, 1,100억, 1,500억, 1,800억. 영업이익이 83억, 138억, 213억, 255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기업. 거기에다가 이 종목 보니까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잖아요. 아예 단기 차익금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현금성 자산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은 348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현금 어렵표 상당히 매력적이고, 다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솔 계열입니다. 한솔 케미칼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도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차트가 기업 자체는 좋은데, 기업은 탁월한데 이렇게 차트가 무너져 있는 기업을요, 이때 사가지고 중기투자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5%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내일 정도 5%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러면 10%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오면 일단은 5% 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2번 하는 겁니다. 내일 정도 5% 추가 매수하면 10%잖아요. 혹시나 주가가 더 빠져서 주가가 5만 원대가 한번 무너진다면 그때 5%또 추가 매수 하시면 되니까 2번의 추가 매수 하는 겁니다. 내일 5% 추가 매수. 그 다음 만약에 5만 원이 무너지면 5%더 추가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15% 정도를 가지고, 이게 일봉이니까요. 주봉.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월봉상 얼마? 월봉상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6만 8천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6만 8천 원. 월봉상 20일 이평선. 6만 8천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욕심 부리면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혹시나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주식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이런 종목을 보세요. 이런 종목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알짜배기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방금 말씀 내일 5% 추가 매수, 그다음 5만 원 무너지면 다시 5% 추가 매수, 전체 15%. 언제까지 가져간다? 6만 8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기간은요. 기간 한 2개월이나 한 3개월 정도 내다보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SK 오션플랜트를 올려주셨네요. 15% 매수하셨고요. 22,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조금 좀 지금 뭐 매수해갖고 조금 물린 그런 상태인데, 요거 구상강 MNT죠. 상강 MNT인데 지금 SK그룹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을 SK 오션플랜트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상강 MNT 하면 이 하부 구조물 쪽 이런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에서 하부 구조물 하면 이 상강 MNT예요. 그렇기 때문에 SK그룹 쪽에서 인수를 했겠죠. 자, 이게 뭐 하부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바다 밑에 설치를 하는 건데 1mm만 약간만 틀어져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원전을 굉장히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렇지가 않죠. 저 미국 쪽만 하더라도 지금 IRA 법안 지금 2차 전지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수혜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육상 풍력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IRA 법안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법안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향후에 이쪽 뭐 미국 쪽 시장들 이런 쪽을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 이렇게 인수가 되면 되게 좀 좋은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작은 기업이 좀 인수가 됐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주가 상승 탄력이 큽니다. 하지만 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상강 MNT 시절부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되면서 뭐 어떤 그렇게 큰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SK그룹 쪽으로 인수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자금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상당히 좀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가 자체도 지금 뭐 바닥권에 와 있어요. 보면 저 1월 달에 17,900원을 찍고 지금 여기서 다중바닥을 계속 막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일단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보시게 되면 이쪽서부터 계속해서 뭐 좀 이 현재 가격대, 이 가격대 근처만 오면 계속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반등 탄력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게 연간 단위로 보신다라면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보신다라면 이 전고점 작년 8월 달에 찍은 이 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뭐 지금 한참 옆으로 이렇게 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목표가를 좀 봐드린다라면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아래 부분인데요. 한 22,000원 근처가 1차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을 만약에 좀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또 뭐 이 분위기가 조금만 잡히면 이 가격 1차 목표가 2,200원은 돌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전고점 찍혀 있던 자리, 그 자리가 24,000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길게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24,000원 이상 되면 그때 정도에 한번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한 통만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늦은 밤에 어떤 종목이 걱정이 되시나요? 예, 전문가는 HPSP고요. 예, HPSP, 예, 금산의 전공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금산의 전공 종목이네. HPSP. 네.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21,600원에 비중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매수한 지는 좀 됐고요. 그럼 수익이 나 있었는데 아직 안 팔았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21,600원이면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23,500원까지 갔으니까 한 뭐 10%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8, 9%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죠? 예. 자, 이 종목에 궁금한 점이 어떤 겁니까?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중이 30%였는데 네네. 10%를 덜어냈어요. 아, 드러내고 20%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그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제 이야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제가 한번 이제 한 3, 4번 정도 걸쳐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오늘 HPSP의 시간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제 시간에 보냐면은 무슨 오늘 시간에 보니까 HPSP는 거기가 0.48%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이거는 정상적인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나와 있는 그 HPSP라는 기업이요. 우리가 고압 수소 의료용 기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고압 수소 의료용 기업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좀 새롭게 한 종목이 뛰어들었는데 예스틸이라는 기업 하나 있어요. 예스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틸이라는 기업은 평택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HPSP는 수원의 근성구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예스틸이라는 기업 한번 제가 먼저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예스틸인데요. 자, 이게 예스티입니다. 예스티가 이거 아니네요. 제가 볼게요. 예스티. 자, 이게 예스티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죠. 이 기업이 고압수소 의료용의 장비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저는 왜 제가 이 기업을 매매하지 않느냐. 이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좀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이 이게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세요. 예,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이 2021년도 111억 적자고 지난해 169억 적자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이게 나와 있는 HPSP를 제가 매매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은 여러분들 HPSP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해 한번 보세요.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1,593억이에요. 영업이익이 85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852억에다가 1,593억을 나눠주면 무려 영업이익률이요 53% 나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53% 나오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53%.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반도체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가요 25%예요. 이게 영업이익 이만큼 53%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면 대단한 겁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이게 지금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무상증자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상증자가 아니었으면 이거 지금 워낙 이제 무상증자를 많이 해서 지금 보니까 상장 주식수가 8,100만 주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내가 봤을 때 한 8대1 정도 했을 거예요. 워낙 지금 무상증자 많이 해가지고 요 물량의 소화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주가 내려오는 악재가 아니고 이거는요 좀 더 내려오면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이거는 저는 이 종목은 저는 국내에서 제가 반도체 장비주 하면 이게 나와 있는 HPSP라는 종목하고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요 두 종목을 보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보세요. 사상 신고가예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게 한미 반도체가 이 두 종목을 보는데 한미 반도체 주가를 많이 갔어요. 제가 딱 반도체 두 종목을 보는데 한미 반도체는 워낙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가버렸고요. 이제는 HPSP예요. 이 종목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무상증자의 물량 소화를 좀 거치면 주가 한번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은 이 HPSP의 지분을요
한미 반도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0% 정도를. 그래서 이 종목은요, HBSP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상장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이 종목에 지금 현금이 얼마, 현금성 자산이요, 1,300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돈이 1,300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1,30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요. 유동금융자산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이 647억이에요.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자 보세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 상당히 매력적이죠. 지금 보니까 지난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이제 821억이잖아요.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봤을 때 좀 싸게 매수하시려면 좀 기다려 보세요. 좀 더 싸게 잡으려면 이 종목 얼마에서 잡을 수 있냐면 2만 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종가가 21,750원이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2만 원이 딱 깨지면 그게 추가로 한 10% 더 매수해가지고 사상 신고가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조만간 그 보호해수 물량이 해지가 되면 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그게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면은 그게 네.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뭐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 많이요.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2만 원 정도가 깨지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나중에 HPSP하고 두 개 나눠 사세요. 한 종목에 다 들어가지 말고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하고 HPS 두 개를 나눠 들어가세요. 15%. 그럼 30%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은 카카오뱅크 봐드리겠습니다. 31,1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추매하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꼭 이 종목을 추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거 물렸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 난 부분으로 여기 뭐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빠져나오는 거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카카오뱅크는 처음에 상장될 때부터 워낙 좀 고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자, 이게 처음에 상장될 때가 이 가격이 94,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4배가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총이 11조 정도 되니까 40조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40조면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40조가 안 됩니다. 그만큼 고평가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주가 자체는 비싸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가 11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가장 가까운 좀 큰 금융지주 회사가 하나금융지주가 있을 거예요. 하나금융지주를 보게 되면 하나금융은 시가가 1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뭐 1조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수익 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카카오뱅크는 지금 작년에 3,500억 정도를 벌었고 뭐 올해 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뭐 이때보다 2020년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이건 탄력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증가가 되면 그만큼 강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프리미엄은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카카오뱅크는 작년에 3,500억을 벌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4조 6천억을 벌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이요.
10배도 더 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뭐 1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도 좀 틀려지는데요. 자, 이거 저는 은행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는 좀 비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하는 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를 뭐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이거 1,000만 원어치 더 살 거를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것만큼 카카오뱅크를 같이 빠져나와 갖고 그 돈으로 나중에 뭘 하실 생각을 하면 그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코스모화학 어중충하게 꺼내주셨네. 아, 그런가요? 제가 코스모화학 제가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코스모화학을 68,000원에 30%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주식 하실 때 좀 공부 좀 하시고 주식하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PR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고 PBR 정도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고 ROE 정도 그 세 개 정도는 좀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기업에 지금 코스모학에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PR을 10배로 계산하면 여러분들 4,400억이 PR 10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2조 가까이 되잖아.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1조 9천억이잖아요. 그럼 PR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한 40배, 50배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랐으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이분께서 너무 주식을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닌데 이 종목의 최고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이 가격이 나왔죠.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94,000원대 이분께서는 뭐 68,000원 그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코스모학이에요. 성장성이 상당합니다. 제가 이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 이 기업은 우리가 2차 전지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업 자체가 깊게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의 PR을 높게 지금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막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 시간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이 오면 한 매도하세요. 지금은 가지고 있다가요. 매수가 정도 68,000원 정도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세요. 그냥 이 종목을 여러분들 그냥 계속 가져가지 말고 68,000원 가까이 오면 꼭 68,000원이 아니고 좀 여러분들 좀 융통성이 좀 있어요. 융통성이 있게끔요. 한 65,0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싸게 잡으면 얼마도 잡을 수 있냐면요. 이 종목은 한 48,000원 정도. 저는 뭐 48,000원, 47,000원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더 싸게 잡을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 시간이 다 됐네요. 자 2부에도 계속 진단은 진행되니까요. 전화도 여러분들 좀 많이 주세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목을 최대한 뭐 많이 이렇게 좀 진단을 해 드릴 생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됩니다. 자, 종목 많이 올려주시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